톡톡 튀는 바둑 매거진 바둑 바둑 톡톡. 안녕하세요. 바둑계 이슈를 모아 톡톡 튀는 바둑 이야기 전달해드리는 윤선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은설입니다. 어느덧 길었던 추석 연휴가 끝나고 드디어 10월이 됐습니다. 이제 정말 날씨도 많이 쌀쌀해졌는데요. 은선 씨 어떻게 연휴 동안 즐겁게 지내셨나요? 연휴 동안 아주 푹 쉬면서 잘 지냈는데요. 이 신진서 선수의 개인전 금빛 사냥을 응원하는 팬으로서는 조금 슬프긴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중국에서 열리는 종합스포츠대회 바둑 종목 첫 금빛 사냥에 도전했던 신진서 선수가 남자 개인전 준결승에서 대만 1인자 시아옹 선수에게 패하면서 아쉽게 결승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네, 한국과 중국이 강세를 보이는 연휴 국제대회와는 달리 이번 대회에서는 4강에 한국, 중국, 일본, 대만이 고루 진출을 하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다소 약체로 평가받던 대만과 일본 선수들이 약진을 보이면서 이 각국 선수들의 기량이 상향 평준화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박정환, 신진서 선수를 꺾고 결승에 진출한 대만의 시아옹 선수는 중국의 커제 선수마저 제압하면서 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이 대만 선수가 국제 무대에서 우승을 차지한 건 2007년 제7회 LG배를 우승한 저준신 선수 이후 16년 만인데요. 시아옹 선수, 대만 바둑계의 가능성을 전 세계에 알린 남자 개인전이었습니다. 네, 신진서 선수는 3, 4위전에서 일본의 이치리키료 선수를 꺾고 3위를 차지했습니다. 중국에서 종합스포츠 대회가 열리고 있는 지금 대부분의 국내 대회는 휴식기를 가지면서 이번 주 톡톡 전광판은 쉬어가게 됐습니다. 대신 바둑을 담다에서 아주 특별한 게스트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가장 핫한 바둑계 이슈부터 궁금한 이야기까지 다양한 바둑 이야기 해보는 바둑을 담다 시간입니다. 이번 주 바둑을 담다에선 서봉수 대 선흥우 끝장 승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서봉수 대 선흥우 끝장 승부입니다. 이 대회 정보부터 선아 씨가 소개해 주시죠. 네, 서봉수 대 선흥우 끝장 승부는요. 50년 넘게 바둑 인생을 걸어온 리빙 레전드 서봉수 구단과 선흥우 구단이 치수 고치기 방식으로 정면 대결을 펼치는 이벤트 대회입니다. 10월 9일 한글날 첫 1국을 시작으로 총 7판의 대국을 하며 기본 대국료는 1국당 50만 원이고 승자에겐 매 대국마다 200만 원의 승리 수당이 주어집니다. 지켜보는 관전자들은 굉장히 즐겁지만 대국을 하는 당사자는 정말 부담스러운 승부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치수 고치기인데요. 치수 고치기란 대국의 승패에 따라 치수를 변경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프로의 세계에서 호선으로 두는 건 불문율이잖아요. 그 불문율을 깨고 이 승패에 따라 치수가 고쳐지는 방식으로 대회를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이 프로 선수들 사이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 치수 고치기로 가장 유명한 선수가 바로 중국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활동한 기성 오청원 선생인데요. 1939년 기타니 미노루 구단과의 치수 고치기 10번기를 시작으로 당대 최고의 기사들과 명예를 건 치수 고치기 10번기를 펼친 오청원 선생은 11차례 대결을 모두 승리하며 일본 바둑계 1인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네, 그렇지만 이 치수 고치기 대결을 최근에는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정상급 기사들이 치수 고치기를 통해 대결을 진행했던 방식은 과거 이 타이틀 제도가 없었을 때이고요. 그 이후에는 거의 사라진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과 재작년에 바둑TV에서 이 치수 고치기 대결을 기획해 내보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도 주인공은 서봉수 구단이었죠. 네, 맞습니다. 서봉수 구단에게는 이번 치수 고치기가 시즌 3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2021년에는 아마 정상 5명과 치수 고치기를 통해 아마 정상치기 정선에 덤 6집을 받는 치수로 끝이 났고요. 2022년 프로 최정상 5명을 상대한 열혈 도전에서는 서봉수 구단이 3점을 접히는 치수로 끝이 났습니다. 네, 특히 작년에 이 최정상 프로 5명과의 치수 고치기 대결은 많은 화제를 모았는데요. 이때 서봉수 구단과 대결한 5명의 기사들은 물론이고 신진서 구단을 비롯해 많은 후배 기사들이 경외심을 표했습니다. 네, 이전의 대결들을 살펴보면 객관적으로 더 약하거나 강한 선수들과의 대결이었다면 이번에야말로 맞수와의 대결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더 진정한 의미의 치수 고치기 대결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대결 치수 조정 방식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이번 대결은 결과와 관계없이 무조건 7판을 두게 됩니다. 첫 판은 호선으로 시작해 매판 결과에 따라 정선, 2점, 3점 이런 식으로 한 점씩 치수가 조정이 됩니다.
한쪽이 계속해서 승리한다면 치수는 최대 7점까지 벌어질 수도 있고요. 제한 시간은 각자 1시간에 1분 초읽기 3회입니다. 이번 치수고치기 7번기를 펼치는 서봉수 구단과 선웅욱 구단의 프로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봉수 구단은 1953년생으로 1970년 17세의 나이로 프로 입단에 성공, 명인전, 왕위전, 국수전, 응시배 등 통산 32회 우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1958년생 선웅욱 구단은 1972년 14세의 어린 나이로 입단했고요. 시니어 기전인 대주배 2회 우승과 13회의 준우승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두 선수는 지난 50년간 함께 프로 무대에서 활동을 했지만 이 서봉수 구단의 활약이 더욱더 도드라졌습니다. 7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한국 바둑계는 조훈현 구단과 서봉수 구단의 양강 체제를 할 수 있는데요. 이 선웅욱 구단을 비롯해 강훈, 김수장, 장수영, 백성호 구단을 조훈현, 서봉수 구단에게 도전하는 도전 5강이라고 불렸습니다. 당시 1인자 조훈현 구단을 만나려면 먼저 서봉수라는 관문부터 넘어야 했는데요. 그 관문을 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객관적인 커리어 면에선 프로 통산 32회의 우승 이력을 갖고 있는 서봉수 구단이 훨씬 우위에 있고 상대 전적 또한 서봉수 구단 기준 52승 31패로 앞서 있습니다만 2000년도 이후 상대 전적은 선웅욱 선수 기준 7승 5패로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두 선수가 처음으로 결승에서 맞붙은 2013년 제3회 대주배 시니어 최강전에서도 선웅욱 구단이 승리한 바 있습니다. 전성기 시절이었다면 이 서봉수 구단의 승리가 예상이 됩니다만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승부가 될 것 같아서 더욱 기대가 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 끝장 승부의 두 주인공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명인 서봉수 구단과 반상의 손오공 선웅욱 구단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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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우리 바둑 팬분들께는 너무나 익숙하고 반가운 두 얼굴이시겠지만 각자 본인 소개 한번 직접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봉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웅욱 구단입니다. 네, 두 분 이렇게 모시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아니, 저희 프로그램에서 사실 레전드 리그를 소개하면서 두 분을 굉장히 언급을 많이 했거든요. 혹시 저희 프로그램 보신 적 있으실까요? 안 봤어요. 안 보셨나요? 선웅욱 저도 구단님. 못 봤는데요. 이제 네네. 자주 보겠습니다. 아, 네, 네. 저희도 좀 더 열심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끝장 승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오늘 많이 나눠보고 싶은데요. 두 분 제의를 받으셨을 때 심경이 좀 어떠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이런 제의 왔을 때 너무 기뻤습니다. 나에게도 이런 행운의 기회가 오는구나 하고 그래서 저는 흔쾌히 응낙했습니다. 행운의 기회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사실은 이런 어떤 이벤트가 사실은 웬만하면은 잘 오지가 않거든요. 부탁기사한테. 그래서 내가 그래도 인기가 있어서 이런 기회를 주는구나 하고 아주 기뻤습니다. 네, 그러면 이 서봉수 구단께 좀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선웅욱 구단은 이런 제의를 받고 굉장히 기뻤다, 행운이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서봉수 구단께는 세 번째입니다. 치수 고치기 대회가. 첫 번째는 좀 상대적으로 약한 상대들과 함께했고요. 아마추어하고 했죠. 그렇죠. 그 이후에는 우리 최정상급 기사들과 함께했고요. 이번에야말로 좀 진정한 맞수와의 대결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떠신지요? 예, 부담은 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사실 이 두 분 모두 시니어 리그를 통해서 계속 대국을 하고 계신데요. 평소에는 좀 어떻게 공부를 하시는지, 인공지능을 활용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네, 인공지능은 늘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 컴퓨터로 프로들 바둑 두는 거 보고 있고요. 그럼 주로 이 관전을 좀 많이 하시나요? 아니면 실제로 대국을? 바둑은 두지는 않고 예전에는 많이 뒀는데 지금은 두지는 않고 구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웅욱 선수는요? 저도 이제 누가 앞으로 대세가 인공지능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컴퓨터에 깔긴 깔았는데요. 제대로 할 줄 몰라서 활용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그냥 실전 대국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10판에서 20판 정도 매일 그냥 두고 있습니다. 여전히 실전 대국을 많이 하고 계시는군요. 네.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만나 두는 즐기면서. 걸 네. 워낙 좋아하니까요. 아. 네. 그러면 온라인 대국을 할 때 실례가 안 된다면 제한 시간을 좀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저 10초 바둑만 많이 둡니다. 예. 초봐도 역시 예. 속기에 강한 선웅욱 네. 구단이기 때문에 그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 선웅욱 선수에게 좀 질문을 드려보려고 해요. 네. 이 두 분이 성씨가 서씨로
네. 같아가지고 이 서봉수 구단은 대서, 네. 선웅욱 구단은 소서, 네. 두 분을 합쳐서 양서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네. 근데 이제 80년대, 90년대에는 서봉수 구단이 좀 상대 전적이 높았다면 2000년대 이후에는 사실상 선웅욱 선수가 좀 상대 전적이 더 높아졌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 소서라는 별명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았던 적이 있으실지? 아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워낙 아, 네. 서봉수 아버님은 워낙 대선배님이시고 또 우리나라에서 또 조은현 구단과 바둑계를 이루는 쌍두마차시기 때문에요. 당연히 뭐 그렇게 듣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네, 그럼 서봉수 구단은 이 별명에 대해서 대서라는 별명 좀 마음에 드시나요? 예, 그냥 불러주시는 대로 듣겠습니다. 네, 이 바둑에 대한 질문은 또 잠시 뒤로 미뤄두고 두 분의 일상을 궁금해하시는 팬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이 바둑을 하지 않으실 때는 좀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나요? 네, 집에 있습니다. 집에서 집에서? 어떤 네. 거를 하시나요? 유튜브 많이 봅니다. 그 예전에는 또 음악 듣기도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요즘은 예, 음악도 뭐 가끔 듣고요. 전에 좀 많이 듣다가 요즘 좀 잘 안 듣고 있고요. 예, 가끔 듣습니다. 네, 요즘은 그럼 유튜브 이 영상으로 좀 넘어가신 것 같은데요. 혹시 어떤 채널 보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뭐 하도 다양하게 봐서요. 아. 예. 뭐 미래에 관한 게 제일 관심이 있습니다. 제일 재밌고. 미래에 대해서. 와. 선웅욱 선수는요? 저는 낮에는 주로 이제 인터넷 바둑을 많이 두고요. 저녁에는 음주 가물을 주로 합니다. 음주감을 즐기고 계시는군요. 네. 음주 가문은 주로 어떤 분들과 즐기시는지요? 아무래도 그 바둑 팬들이 거의 뭐 한 90% 이상이 바둑 팬들하고 만나서 네. 네, 같이 이제 술 먹고 노래 부르고 뭐 그런 걸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자주 일주일에 한 4-5번은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럼 이 팬분들과 어떤 네트워크 커뮤니티가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 그냥 뭐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고 또 연락도 오고 네. 네, 팬분들과도 굉장히 가깝게 지내는 우리 반상의 선웅욱 구단이십니다. 네, 그럼 이제 서봉수 구단에게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970년도에 입단해서 53년간 프로기사로서의 길을 걸으셨어요. 정말 많은 업적을 남기셨는데요. 첫 우승이 이 제4기 명인전 우승이거든요. 그 뒤로도 굉장히 많은 종합기전들 우승하셨고, 근데 이 경기가 1년 8개월 만에 우승을 하면서 이 최단 기록으로 아직까지 남아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네, 잘 모릅니다. 이게 네. 1년 8개월이라는 네. 아주 짧은 기간에 이뤄낸 업적이라서 아직까지 그 기록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분이 어떠신가요? 네, 좋다고 해야죠. 그렇죠. 이 기록은 제가 뭐 감히 말씀드립니다만 앞으로도 한동안은 깨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 서봉수 구단의 경우에는 제2회 응시배 우승, 또 이 진로배 9연승, 명인전 5연패 등 정말 화려한 업적이 많은데요. 가장 좀 기억에 남는 대국이 있다면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프로기사의 꿈이라면 세계대회 우승이죠. 음. 예. 저도 저 응시배에서 우승을 비록 한 번이지만 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저한테는 자랑스럽죠. 네. 비록 한 번이라고 하셨지만 응시배는 한 번 이상, 그러니까 2번 그쵸. 우승한 기사가 없잖아요. 없죠. 아주 대단하신 기록입니다. 그럼 응시배 우승이 가장 기억에 남는 대국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당연하죠. 네, 그럼 응시배 중에서도 뭐 준결승, 결승 굉장히 많은 대국을 치르셨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조치훈 구단하고 들 때 아주 기억에 남는데요. 네, 그때 조치훈 구단한테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대국을 시작하기 전에요. 내가 봐도 조치훈 구단보다 약하다고 생각을 해서 질 걸로 생각했거든요. 제가 좀 약간 비관적이긴 해요. 근데 막상 뒀더니 그 1승 1패 처음에 그 3판 양승이었죠. 그래서 1승 1패까지 되길래 그리고 막상 둬 보니까 할만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뭐 그래서 그 결승까지 갔는데 그 조치훈 구단하고 그 결승한 날 전날 혈변까지 봤습니다.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아이고. 제가 좀 마음이 약하긴 한데요. 그래서
그게 아주 기억에 남습니다. 정말 지금 이 얘기를 하시면서도 입가에 미소가 계속 네. 피는 걸 보니까 정말 좋은 기억으로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서봉수 구단에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봉수 구단 굉장히 바둑 인생을 오래 걸어오신 만큼 별명도 굉장히 많아요. 이 순국산 바둑, 뭐 잡초류, 또 야전사령관, 서명인, 된장바둑 이런 별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중에서 조금 굉장히 마음에 든다. 이런 별명 있으실까요? 그냥 불러주시는 대로 다 좋으신가요? 예. 그럼 조금 곤란할 수 있지만 어쨌든 사범님을 칭할 때 하나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뭐 이런 자막도 그렇고요. 바둑 해설을 할 때도 그런데 하나만 그래도 제일 마음에 드는 거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다 마음에 듭니다. 다 마음에 든다. 그러면 마음에 안 드시는 것도 혹시 없으실까요? 예, 없습니다. 다 좋으신 걸로. 네, 그동안의 기록을 불러주시는 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또 이게 업적이고 그동안 쌓아온 그쵸. 데 대한 팬분들의 사랑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이 모든 프로 기사가 바둑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지만 우리 서봉수 구단 꾸준한 열정으로 굉장히 유명하십니다. 특히 새까만 후배여도 배울 점이 있다면 배운다 이런 마인드로 유명하신데요. 그렇다면 이 바둑 내용을 좀 가장 많이 물어보게 되는 후배 기사가 혹시 있을까요? 예, 전에 한국견에 나왔을 때는 많이 물어봤었는데요. 네. 젊은 기사들한테. 예. 요즘은 기온에 나오질 않아가지고 물어볼 기회가 없습니다. 네. 어. 그럼 그 당시 물어보실 때 가장 예, 좀 그리고 대답을 저는 이 배우는 걸 아주 좋아해요. 오. 뭐가 됐든지. 그래서 뭐 많은 걸 제 나름대로 배웠는데요. 예, 그래서 취미가 참 많습니다. 젊은 기사들한테 저는 뭐 배우는 걸 뭐 부끄럽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예, 늘 배우는 걸 즐겁게 생각하고요. 예, 뭐 배우는 사람이 그 가르쳐 주는 분한테 그것이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냥 고맙죠. 예, 그 돈도 안 받고 무료로 가르쳐 주는데 이런 마인드가 여전히 서봉수 구단이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사부님 혹시 가장 좀 대답을 잘 해주는 후배 기사 한 명을 꼽는다면 누가 있을까요? 제가 대답을 해줄 만한 친구한테 물어보죠. 그렇군요. 누군지는 안 밝혀주시는 것 같긴 한데요. 네. 서봉수 구단께서 누군가를 콕 집기는 좀 곤란해하시는 것 같아서 역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평소에는 굉장히 과묵한 변상일 구단이 서봉수 구단과는 굉장히 이야기를 잘한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네, 뭐 자주 보지도 못하고요. 기원에서 제가 바둑 그 수를 물어볼 때 그때 가끔 보는 정도고요. 근데 변상일 구단이 솔직해요. 저는 아주 솔직한 걸 좋아합니다. 좋아하시고. 네. 그래야 재밌잖아요. 네. 대화를 해도 솔직해야. 그래서 변상일 구단이 솔직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점이 아주 변상일 구단이 사람이 아주 이 상대를 좀 편하게 해줘요. 예, 뭐 물어보더라도 예, 편하게 답해주고 그래서 변상일 구단을 제가 좋아했죠. 좋아하시고. 예, 그 외에도 뭐 몇 기사 좋아하는데 네. 부끄러우셔서. 아니요, 네. 뭐 부끄러운 게 아니고 이제 강동윤 구단 같은 경우는 너무 솔직하더라고요. 그래서 강동윤 구단은 네. 아마 이 방송 같은 데서 물어보기가 겁날 겁니다. 강동윤 구단이 아주 재밌어요. 예, 진짜 완전 직설적이에요. 네, 그럼 이번엔 선웅욱 사모님께 저희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웅욱 선수 전투적인 기품과 또 빠른 속기로 굉장히 유명하시잖아요. 많은 바둑 팬분들이 그런 점으로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 근데 젊었을 시절에는 또 이 속기를 고쳐보려고 노력을 했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젊을 때 속기 때문에 하도 성적이 나빠가고요. 사실 뭐 안 해본 것이 없을 정도로 절에도 가보고 기경도 해보고 여러 가지 다 해봤는데요. 근데 천성은 쉽게 잘 못 고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평상시에 성격도 조금 이렇게 굉장히 발 빠르고. 급하고 빠른 편입니다. 예. 근데 바둑은 이 성격이 급한 느낌보다는 수가 보이는데 안 두실 수가 없지 않나요? 아니 그래도 다시 한번 돌다리로 돌려서 건너는 것이 프로의 근성인데요. 저는 눈에 보이면 그냥 곧바로 직행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프로선 잘 맞지 않는 성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지금도 사실 이 속기
네. 조금 고쳐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신지 아니면 지금은 사랑하는 어떤 그런 부분인지도 궁금합니다. 아 지금도 좀 고쳤으면 하는데 뭐 고쳐지지가 않네요. 그래서 그냥 이왕이면 아예 더 빠르게 두자. 하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요건 살짝 여담인데요. 듣기로는 이 카페 같은 데를 가시면 이 뜨거운 핫초코를 주로 드시면서 원샷을 하신다는 소문이 네, 있던데. 저는 거의 다 그런가요? 원샷입니다. 모든 것이 다. 네, 오래 이렇게 남겨두는 타입이 아니라서요. 뭐 아무리 양이 많아도 거의 뭐 몇 초면 다 막습니다. 네. 네, 그럼 다시 바둑 이야기로 들어가서 이 선흥욱 구단 하면 입단 40년 만에 첫 우승을 차지했던 제2회 대주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그 당시 조은현 구단을 꺾고 네. 우승을 차지하면서 이 바둑 인생 최고의 순간도 그때였을까요? 네, 제가 이제 50까지는 이제 좋은 연구단을 한번 이겨보려고 가진 노력을 다했는데요. 뭐 우선 대지가 않는데다 그 후에는 뭐 이창호, 이세돌, 뭐 유창혁 쟁쟁한 고수들이 많이 나타나갖고 그래갖고 그때는 이제 포기했습니다. 이제 우승 내 살아생전에 우승이란 건 없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그러면 내 인생을 즐기자. 그래서 그때 제가 50부터 제가 술을 배웠거든요. 그 전까지는 거의 다 안 마셨다가 네 근데 이제 시니어 기전이라는 게 생겨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우승하면서 너무 이제 기뻤죠. 그럼 이 당시에 우승 상금이 1,000만 원이었는데요. 당시 지금은 이제 올라서 1,500만 원까지 되는데 그때 당시 이제 700만 원이었거든요. 아, 700만 원인데 이제 뭐 세금제하고 기사에 적립금 내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박영찬 사범이 같이 본선에 같이 올라갔는데 형 나도 우승하면은 상금 줄 테니까 우리 우승하면은 200만 원씩 논기를 합시다 이래갖고 다시 이제 16강이 있는데요. 그때 당시는 뭐 옆에 계신 서봉수 구단님, 조은용 구단님 쟁쟁한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네. 설마 내가 우승할 줄은 몰랐죠. 그렇다고 이제 제의를 수락했어요. 그래, 그냥 내가 우승하면 너 200만 원 줄게. 그래갖고 했는데 막상 우승이 됐거든요. 네. 그냥 약속을 했으니까 그죠. 형 나 지난번에 약속했는 거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200만 원을 그래도 한 섭씩 줬죠. 조금 아쉬운 말씀 네, 그래서 우승했는지도 모르고요. 네. 네. 아니, 지금 말씀을 드려보니까 우승 상금 700에 세금 제하고 적립금 내고 이것저것 다 제하고 200만 원을 주시고 나면 가진 게 더 적으신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사실은 돈이 좀 여유가 있었으면 네. 그냥 쟤를 좋아하는 뭐 바둑팬, 뭐 프로기사, 관계자들하고 그냥 호프집 하나 빌려갖고 그날 그냥 골든벨을 한번 울리고 싶었는데 그때 이제 생각이 좀 짧아갖고 그 생각을 좀 못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어떤 우승 기회가 된다면 그걸 꼭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우리 선흥욱 구단의 재미있는 에피소드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우리 선흥욱 구단에게 질문도 드려볼게요. 이 대체로 바둑 기사분들은 굉장히 차분하고 조용하고 이런 샤이한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데 이 바둑 팬분들과 굉장히 소통을 활발하게 하는 걸로 유명하시잖아요. 아, 네. 네, 그럼 이 후배 기사들이 나의 이런 모습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아무래도 팬이 없으면 프로기사는 안 되기 때문에 팬들하고 밀접한 교류를 가져야 되는데요. 그 프로기사들이 그 팬들은 사실 프로기사들을 좀 어려워합니다. 예. 그러니까는 팬들이 프로기사에 다가가기 전에 그 프로기사가 팬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자세를 가졌으면 좀 더 팬들하고 더 친근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러면 나의 자리를 좀 물려줄 만한 후배가 있다면 누가 근데 있을까요? 지금은 저는 이제 팬들하고 친하기 때문에 이제 후배들은 일단은 타이틀을 노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타이틀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정상을 노리다가 안 되면 이제 보급 기사로 갈 때는 저를 많이 닮고 또 제가 그대로 아마추어 분들한테 노하우가 많으니까 저한테 물어보셔도 뭐 상당히 손쉽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 승부에 집중을 할 기사나 승부에 집중할 때일 때는 그거에 또 집중을 하고 네. 우리 산발 물러섰을 때는 우리 사범님처럼 따라하면 팬분들과 네. 또 가까워질 수 있다. 네, 좋은 말씀 전해주신 것 같고요. 이제는 또 두 분께 한번 공통적으로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끝장 승부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치수를 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혹은 이렇게 끝나면 만족할 것 같다. 네, 우리 서봉수 구단부터 듣고 싶어요. 네, 모르겠습니다. 2점까지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에 제가 해보니까 2점까지는 지금 이게 제한 시간이 1시간이라고 그랬죠? 네. 이거는 그렇게 속기는 아니네요. 네, 그래서 2점까지 또 어려울 것 같고요. 1시간이면 제한 시간이. 그래서
승점까지는 올라가기가 그건 어려울 것 같고 음. 2점 내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서봉수 구단 이 100으로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네, 그러니까 누가 됐든 예. 예, 제한 시간이나 여러 변수를 통해서 2점 정도까지는 되지 않을까 예측을 좀 해주셨고요.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네, 될 네, 수도 네, 네. 있다. 네, 보는 팬분들은 굉장히 재밌어질 것 같고요. 선우 구단 어떠신가요? 뭐 2점 올라가기는 거의 드물고요. 물론 올라갈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아마 그 어느 쪽이든지 이제 선으로 아마 끝나지 않을까. 끝나지 아마 않을까. 4대 3으로 어느 쪽이든 아. 예, 그 정도 수치가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이 막상막하의 수치를 좀 네. 예상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치수고치기 방식의 대회가 많은 화제를 모으고 있는 만큼 올해 이 두 분의 끝장 승부도 굉장히 많은 바둑 팬분들이 또 사랑을 해주실 것 같은데요. 이 대회를 보실 바둑 팬분들에게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봉수 구단 먼저 부탁드릴게요. 예, 바둑 팬분들한테 바둑을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이렇게 더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이번 대결은 승부보다는 이벤트 대국이기 때문에요. 예, 바둑이라는 것이 뭐다.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팬들이 바둑 구경할 수 있나. 네, 이런 쪽에 좀 신경을 더 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승부에 한쪽으로 너무 일방적으로 몰리지만 않으면 재밌는 바둑을 한번 또 보고 싶습니다. 와, 네. 서봉수 대 선웅우 끝장 승부 10월 9일 한글날 오후 2시에 1국이 시작이 됩니다. 1국은 특별히 한국기원 2층 대회장에서 한혜원, 이현욱 프로의 공개 해설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 두 기사의 뜨거운 승부 가까이서 함께할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네, 당연히 바둑TV를 통해 생중계로도 만나보실 수 있고요.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최종 결과, 치수 맞히기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응원,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한국바둑계의 레전드 두 분을 모시고 이렇게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저희와 함께한 소감 어떠셨나요? 즐거웠습니다.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 마치 입력 송출한 것처럼 좋은 말씀을 또 전해주시네요. 네, 두 분 보니까 정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 이 나이와 권위에 연연하지 않고 배움과 도전, 즐거움을 찾는 두 분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청춘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두 분 모두 아주 즐겁고 또 멋진 대결 보여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끝장 승부 많은 관심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주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재밌는 바둑계 소식을 원하신다면 위클리 매거진 바둑 톡톡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